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십니다. 자, 화요일에는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간이죠. 시시한가. 오늘도 신민아 시인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환경미화원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예, 환경미화원이 우리 사회에 사실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3D 업종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서 기피하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좀 들어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최근에 환경미화원이 직업으로서 인기가 높아져서 20대, 30대 청년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지원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 진주시는 최근에 7년 만에 환경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네. 5명 뽑는데 111명이 지원해서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데요. 예. 지원자 연령대는 30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40대가 32명, 20대도 2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시도요. 올해 17명 모집을 했는데 727명이 응시해서 경쟁률이 무려 43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미화원이 되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이유는요. 무엇보다 직업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초봉이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고 초과 근무 그리고 휴일 수당 이런 것도 꽤 나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래 일할 직업으로 참 좋다는 겁니다. 사실 일이 힘든 건 알지만 이런 직업 안정성이 과거의 편견을 점점 지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이나 계도 활동도 업무에 포함되는 추세여서 사실 실제로 3D 직업이라고만 볼 이유가 없어졌죠. 이야, 정말 오랫동안 그래도 기피 직업이었던 편이었는데 지금 응시자가 뭐 22대 1, 뭐 43대 1 이런 걸 보니까 응시자도 정말 많아졌고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이것은 결국은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직업의 안정성이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또 해보게 되고요. 예전 드라마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 아버지가 환경미화원 이렇게 청소하면 아들이 이렇게 골목을 돌아서 아버지랑 마주 안 보려고. 그런 장면이 있기도 했었죠. 맞아요. 자,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해도 실제 사람들이 또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어서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편견 없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좀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취업난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 하고 이렇게 댓글을 살펴봤어요. 1000여 개가 달렸더라고요. 많이 달렸네요. 예, 그래서 추천 많이 받은 댓글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상반된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직업에 귀천 없다. 환경미화원이 없으면 주변 환경이 더러워져서 병이 창궐할 테니까 의사나 환경미화원이나 중요도는 같다. 이런 의견도 추천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대되는 의견으로는 직업에 귀천 없다는 말을 책으로만 배웠냐. 개인마다 사실은 선호하는 직업이 있는 건 당연하고 좀 그렇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네. 자, 그만큼 관심을 많이 모으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고충은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고마워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더 어떤 공생이란 말을 중요하게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대면 시대에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도드라지는 직업이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어떤 게 때요. 있어요? 첫 번째는 보건이나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 참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달이나 혹은 택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환경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사 준비하면서 다른 기사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게 현직 환경미화원이 고충을 털어놓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각 구마다 새벽에 쓰레기 수거하는 건 용역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공무관님은 직접 음식물 쓰레기나 수거업무를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르니까 각자. 그렇죠. 그리고 새벽에 사실 쓰레기차로 이렇게 뭐 수거하는 건 어렵지 않다. 오히려 진짜 어려운 건 매립장에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태울 수 있는 거를 없는 거를 이렇게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이 있대요. 섞여 있는 거군요. 예, 그게 진짜 힘들다고 아. 그런 내용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예. 겨울에 춥고 또 쓰레기 더미가 정말 뭐 들어가면 발이 물까지 빠지고 그렇죠. 또 쥐가 나오기도 하고 여름에는 사실 파리나 이런 벌레들도 많이 들고 있고 맞아요. 하니까 사실 우리가 깨끗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누군가는 그런 고충을 어느 정도 감내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꼭 그 우리는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는 문제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어찌 본다면 음식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내보내고 쓰레기도 하나하나 버릴 때도 정말 제대로 분리수거해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취업난 얘기해 주셨어요. 이 모든 원인은 취업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네. 아니냐. 또 그리고 직업의 안전성, 뭐 고용의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 부분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댓글에서는 요새 젊은이들이 열정이 없네. 꿈이 없어. 뭐 맞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을 하려 하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 100m만 걸어가도 사실 상가 1층에 폐업이나 휴업 붙은 맞아요. 가게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당장 내일을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창업들 사실 꿈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쉽지는 않죠. 예, 고정 비용도 계속 드는 상황에서 실패 요인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게 꼭 그렇게 도전 정신이 없고 뭐 현실에 안주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그렇죠. 들어요. 예. 네, 누구나 어찌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라도 그렇죠. 지금 시대에 태어난다면. 네. 청년들의 그런 어떤 심리 상태는 굉장히 그래서 직업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빚더미잖아요. 맞아요. 학자금 대출 갚아야지 또 월세 내야지. 아이고. 아유 그런 생각하면 사실 꿈꾸라는 말 자체가 어떤 때는 무책임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어떤 시를 오늘 신민아 시인께서 가져오셨을까? 이것도 참 어려울 텐데 고르시기. 예, 그 요새 들어서 저는 진짜 가난한 사람은 어쩌면 돈도 돈이겠지만 어쩌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타인의 시간을 돈으로 사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은 월급과 자기 시간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자본주의는 이런 노동자들의 성실한 시간을 먹고 몸집이 이렇게 크는 시스템인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내 시간을 회사에 지불하고 집으로 그렇죠. 돌아갈 때 나의 모습은 나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골라봤습니다. 네. 어떤 시인의 어떤 시인가요? 예, 유병록 시인의 퇴근을 하다가 예, 같이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퇴근을 하다가 유병록.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늦지 않게 일어나서 늦지 않게 회사에 도착합니다. 당연한 미덕입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칠 때마다 웃으며 인사합니다. 일터의 소중한 동료들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줍기도 합니다. 제 일터니까요. 회사에는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답게 일하고 일합니다. 일이 많다고 힘겨워하거나 일이 적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퇴근을 하다가 회사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무사한 하루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기 허공에 한평 남짓한 제자리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제 자리일 것입니다. 저기서
꼭 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마음에 듭니다. 야, 이 시인 직장 생활 해보셨네. 아니, 이거는 안 해보시면 못 느끼는 세세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하셨던 분이죠. 편집자로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그 진행자님께서 조금 명랑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니까 이게 예. 뭔가 살짝 슬픔을 살짝 누르면서 그렇죠. 약간 쓸쓸하고도 담담하게 예.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목소리. 제 감정의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정직하게 그래도 직장이 드러났습니다. 있다는 거를 너무 슬프게 읽을 수는 없다는 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고 그쵸. 또 예. 저는 여기서 제가 아니어도 꼭 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맞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다는 게 네. 직장인으로서의 상당히 겸손함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도 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가 아니라도 어떤 그래도. 뉴스 브런치라도 이렇게 이어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참 마음에 든다는 어찌 보면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네. 저는 가끔 누구나 그렇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거든요. 그거는 생활의 영역이고 생계의 문제니까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요새 각자 도생 뭐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연결돼 각자 도생이 있네요. 있을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꼭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타인과 촘촘하게 그렇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고마움을 좀 서로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 네. 갑자기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그죠? 있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예. 생각도 들면서 신민아 시인과 함께한 시시한가 오늘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직업 안정성이 좋은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에 관한 생각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